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업과 경력 개발 1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수업의 운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를 또 비대면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하니까 이렇게 집에서 그래서 집중해서 잘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제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자, 저는 이름은 김유나라고 하고요. 자, 우리 직업과 경력 개발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폴리텍 대학은 제가 지금 3학기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 그리고 다른 과 학생들이 너무나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서 이번 학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과 분들의 학생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제가 사전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주차별 수업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계획된 거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그쵸? 1주와 2주차까지는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매주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URL을 그 비대면 전용 게시판 있죠? 거기에 올려놓을 테니까 반드시 수업 시간에 그 시간에 들어와서 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른 시간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수업 시간표에서 들어와서 참여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출석 인정은, 자, 요 동영상을 청취하신 다음에 동영상의 내용을 요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나서 수업이 지금 2시간인데 제가 2시간까지 수업을 이 동영상을 올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이 수업 내용을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 자료는 따로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동영상의 PPT 내용을 아주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대로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요점 정리하셔도 되고 그럼 본인이 좀 그건 알아서 깨끗하게 수기로 하지 말고 자 반드시 워드 작업하셔가지고 내용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을 동영상을 청취하시고 청취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제출은 제가 따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는 벌써 수업이 공지가 그 수업을 제가 공지하지도 않았는데 제 예전에 했던 수업을 듣고 나서 바로 또 수업을 정리해서 보내준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공부를 빨리 적응하고 싶은 그 학생의 열의가 너무나 잘 느껴져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수업 내용이 조금 달라요. 작년에 했던 그 수업 내용하고 조금 다르니까 제가 그 비대면 그 전용 게시판에 아니면 타과에서 오신 학생들은 제가 개인별로 URL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클릭하셔가지고 수업을 듣고 자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뭐 한다? 수업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정리해 주셨다가 그 정리한 거는 제가 나중에 공지를 하면 그때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출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보면은 8주차, 우리 16주차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8주차에는 중간고사, 그리고 16주차에는 기말고사, 그래서 서술형 시험으로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우리가 비대면이 좀 길어지거나 하면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면으로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 중간고사 치러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봐가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반드시 볼 거고 보게 될 거고 중간고사도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사역이 좀 바뀌게 되면 이거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 수업 운영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자, 우리 수업 일수가 제가 이제 2시간이 담당이 되어 있죠. 우리 직업과 경력개발 2시간이고요. 여기는 16주차로 진행이 됩니다. 자, 성적평가는 자, 출석이 20%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하고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역량평가가 80%인데 중간고사가 35%, 기말고사가 35%, 그리고 참여와 태도가 10%입니다. 자, 제 과목은 교양 과목이고, 그쵸? 교양 필수 과목인데요. 요 참여와 태도 점수가 제가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적을 좀 잘 받고 싶다. 내가 좀 A나 A 플러스를 받고 싶다고 하면은
출결에서 전혀 결격사항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참여 태도 점수에서 깎임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성적을 처리하다 보면은 거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주 잘 봐요. 아주 잘 보는데 이 참여 점수 출석에서 이렇게 좀 점수가 가감이 있다, 감점 있다고 하면 요 A 받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를 좀 내가 잘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뭐 나는 점수하고 상관없어 이런 학생들은 없겠죠. 다 잘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전부 다 잘하셔야 되는데 그 영양 평가에서 그리고 참여 점수, 태도 점수 그리고 출결 제가 참여 점수를 이제 대면으로 하게 되면 수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이렇게 봐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과제 같은 거 제출하는 거 보면 이게 성의가 딱 느껴집니다. 어떤 학생이 레포트를 보면 너무 정리도 깔끔하게 잘했고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막 색깔도 막 이것저것 넣어서 제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까 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태도 점수가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출결사항 보면 자, 지각과 조퇴 3회 이상 시 자, 3회부터죠.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각하는 학생은 제가 그다지 보진 못했어요. 제 시간에 딱딱 들어오는 거는 같은데 특히나 이제 2시간인데 첫째 시간은 아주 출석을 잘 불렀다가 두 번째 시간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지각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각이 3회 이상, 그러니까 3회부터는 결석 하루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출석 인정 사유가 있는 결석 있죠. 예비군 훈련이라던가 뭐 집안에 상을 당했다던가 뭐 입원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는 뭐를 해야 됩니까?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제가 출석 인정을 해드리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병가 아파서 빠졌는데 이제 진단서를 떼갖고 왔어요. 이런 경우는 결석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결석인데 진단서를 떼갖고 제출한 경우는 제가 참조는 합니다. 참조가 뭘까요? 나중에 출석 평가에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해서 빠졌구나 해서 요거는 제가 나름대로 처리를 할 테니까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아파서 빠졌다. 그럴 땐 저한테 문자를 한 통 주시고 그리고 진단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출석으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참고는 할 거니까 이렇게 최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휴 보강이 발생할 경우 뭐 휴일이 꼈다든지 아니면 명절이 꼈다든지 할 때는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강일을 결정해서 보강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으로 쓰지 않고요. 제가 요거는 따로 만드는 파일이 있어요. 요 파일을 이제 재본으로 해서 교재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1, 2주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니까 교재랑은 상관없이 제가 이제 강의 동영상 올려주는 것 같고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 자, 대면으로 자, 수업 이제 캠퍼스에서 만나는 그때 제가 파일을 넘겨드리면 그거 갖고 재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은 교재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 학기 동안 저하고 직업과 경력개발 어떤 것을 배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5가지를 총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조직이해 능력, 직업윤리 이렇게 해서 한 학기를 배울 거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 그쵸? 의사소통 능력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에 들어가든지 직장을 들어가든지 하여튼 조직원이 돼서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 그리고 직장의 생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에 문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과 말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문건이죠. 그래서 문서로 이게 효력을 발생을 하고 문서로 어떤 결의사항이 결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문서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입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가 이게 어떤 문서인지 문서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왜 문서를 또 작성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청 능력. 직업인이든 아니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뭐예요? 경청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경청 능력, 여러분들이 경청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 경청을 못하고 있는 거구나. 경청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아, 이렇게 해야 경청 능력이 높아질 수 있구나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 표현 능력. 의사 표현은 누가 하게? 내가 하게 되겠죠? 내가 의사 표현을 누구한테 해요? 내가 이제 수신자라고 하면 듣는 사람, 발신자한테 의사 표현을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의사 표현의 전달력을 높일 수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여러분들 이제 직업 기초 능력에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지금 계속 시대별로 이 능력이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문제, 위기,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하냐, 해 나가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보다는 이 능력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능력이죠. 그래서 사고력, 생각해야 되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왜냐하면 먼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점이 중요하죠. 어떻게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해결 능력은 뒤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력에는 창의적인 사고, 뭐 지적인 사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력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봤어요. 자기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는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자원관리 능력인데요. 이제 우리가 자원이 뭐가 있느냐를 배울 겁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자원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조직, 직장에 어떤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갖고 있는 거를 잘 활용한다면 굉장한 뭐 시너지를 발휘할 텐데, 갖고 있는 자원도 활용을 못한다. 이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자원 관리 능력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능력에 좀 포인트를 둘 건데요. 인적 자원은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그죠? 개선하면 개선할수록 이 능력을 향상하면 향상할수록 굉장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 관리 능력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인적 자원 관리에 좀 초점을 둬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네 번째, 조직 이해 능력에서 인사노무 특허 실용 신안에서 배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노무 관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직장인, 직업인이 되면 이제 노무 관계, 그죠? 그래서 뭐 인사의 관계, 그리고 뭐 어떤 임금에 대한 거, 법에 대한 거, 근로기준법에 대한 거,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내 권한을 찾고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아무것도 저는 그냥 회사가 해주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대해서 어떤 법들이 있어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대한 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임금에 대한 법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회사가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 법 안에서 올바르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에서 배울 거고, 그다음에 특허, 실용신안. 우리 반도체 융합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 특허 실용신안에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한을 낸다, 기획을 낸다, 아니면 어떤 특허를 내겠다, 실용신안을 내겠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법을 잘 알아야, 그죠? 실수가 없겠죠. 그래서 특허 실용신안이 뭔지, 이런 법들이 뭔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재밌어더랍니다. 이 부분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요.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윤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근로윤리, 공동체윤리에 대해서 기본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토론하는 시간도 제가 좀 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윤리적인 측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의견이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간도 굉장히 재밌고 아마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한 학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
오늘하고 다음 시간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에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의사소통 논의에 대해서 간단한 수업만 좀 진행할게요. 첫 시간이니까. 자,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제가 어떤 수업을 하더라도 제가 이 얘기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내용이에요. 성공의 양날개.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지금 특정 과가 있죠. 그 과에서 뭔가 좀 일을 잘한다 소리를 나는 듣고 싶다. 그죠? 내가 반도체 융합 캠퍼스 우리 과에서 요런 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취업을 하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신입사원도 많을 거고. 자, 그리고 우리 선배들을 보면 중견 사원들로 올라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 그 조직에서 좀 일 좀 잘한다 소리를 좀 듣고 싶잖아요. 그게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분야에서 내가 내 분야에서 좀 성공을 하고 싶다. 그죠? 일을 좀 잘한다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 분야에서 성공한다, 그 분야에서 날아다닌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성공의 날개 두 가지가 있어요. 날개라는 거는 양쪽 날개가 균등하게 이렇게 날갯짓을 해야 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양날개가 있고 여기 좀 그림을 보면 양날개가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습을 이렇게 가운데다가 위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날개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날개 한쪽은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력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업무 능력 향상하기 위해서, 그쵸? 그리고 뭐 학과에 점수 잘 받기 위해서 전공 필수 과목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십니까? 자격증도 따고, 그죠? 방학금 되면 뭐 자격증 따느라고 여러분들 정신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다 실력을 위해서, 본인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근데 날개 한쪽은 또 뭘까요? 이 한쪽의 실력만 갖고는 안 된대요. 한쪽에 뭐가 또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 표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요 이런 실력 이런 뭐 기능장 자격증도 갖고 있고요. 저는 이런 능력도 있고요. 저는 이런 자격증 이런 학점도 많이 땄고요. 저는 이런 능력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력서를 쓰면 그것들 다 이력서에 다시 쓰잖아요. 그거를 근데 읊어대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실력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겠죠. 그게 뭐예요? 의사소통 능력이죠. 자,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능력이 발휘가 되겠지만, 직업인과 직업인, 나와 상대방의 의사소통의 그 방법에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소통 능력, 얼마만큼 내 실력을 표현하느냐, 내 실력을 발휘하느냐, 내 실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뭐예요? 소통 능력이에요.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그죠? 높을수록 성공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요번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은 개인별로 향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개인별로 열심히 노력하면 이 실력은 그냥 자연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근데 의사소통 능력은 뭐예요? 본인이 갖추고 있더라도 많이 상대방을 연습해 봐야 되는 거고요. 상대방하고 의사소통을 했을 때 내가 말했던 거하고 상대방이 알아듣는 거하고 요거밖에 안 되나? 그럼 어떻게 되나?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내가 조금 더 상대방하고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의사소통 능력이고요. 굉장히 요거는 단번에 향상되지는 않죠. 그래서 사회성, 뭐 사고력, 그쵸? 그리고 많이 또 실전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의사소통 능력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보다는 중견 사원 그리고 위로 직급으로 갈수록 의사소통 능력들이 굉장히 대단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높은 직급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실력만 갖고 우리 실력만 갖고 이렇게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 그냥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시험 봤던 수능 시험 그쵸? 그런 거는 그냥 개인의 실력만 갖고 평가가 되죠. 근데 우리 여러분 이제 직장인 직업인 어떤 사회인이 되려고 하면은 능력 플러스 소통 능력이 같이 평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이 의사소통 능력,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낼 수가 있을까? 그러려면 소통 능력을 내가 어떻게 발휘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되게 이거 되게 의사소통이 뭐 간단한 거 아니야? 말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이 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같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첫 시간에 학습 목표 두 가지예요. 의사소통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할 수가 있다. 자, 수업을 이제 간단하게 할 건데요. 수업을 듣고 나서 누가 설명할 수 있어야지 돼요. 저는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의 개념과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내용을 정리하라는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쳐보면서, 이렇게 워드 작업해보면서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고,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봐서 정리를 해보라는 거고, 그러면서 본인이 인지를 해서 좀 저장을 해놓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의사소통의 개념과 오늘 중요성에 대해서 할 거고요.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대요. 저해하는 요인이 있으면 뭡니까? 이 요인을 알아서 제거하면은 의사소통을 조금 내가 그래도 잘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도움을 받겠죠. 자, 오늘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의 의미부터 한번 가봅시다. 의사소통의 의미. 자,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원래 뜻은요, 상호 공통점을 나누어 갖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라틴어 커뮤즈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러분, 라틴어에서 모든 그 학문적인 유래가 라틴어에서 많이 유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자, 근대 로마 시대 있죠. 로마 근동 시대에. 자, 그 시대에 그러니까 굉장히 학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철학자, 심리학자, 그때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굉장히 그 시대에 많이 학자들이 나왔잖아요.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는 뭐랄까 서민의 언어가 따로 있고요. 귀족의 언어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 언어가 뭐였을까요? 그쵸, 라틴어였죠. 라틴어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를 좀 한다, 학식이 좀 있다, 귀족이다라고 하는 사람만 라틴어를 썼고요. 라틴어를 구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학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라틴어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뭐예요? 평민, 뭐 이렇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모든 그 학문의 유래들이요, 이 라틴어에서 많이 유래를 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의 유래도 라틴어에서 갖고 왔어요. 라틴어 뭐에서? 커뮤즈라는 뜻이 뭘까요? 그쵸, 여기 써있죠. 공통, 공유. 그러니까 뭡니까? 의사소통 커뮤즈라는 거는 나 혼자만 뭐 이렇게 뭐 발휘하고 표현하고 이게 아니고 공통으로 뭔가를 해야 된대요. 그죠?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나와 상대방이 뭘 공유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뜻은 뭐다? 상호 공통점을 나누어 갖는다. 자, 수신자, 발신자가 상호 공통의 무엇을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수신자가 뭐를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발신자죠. 발신자가 뭐라고 의사소통의 거리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수신자, 듣는 사람도 그걸 그대로 그거라고 인지하면 이거 상호 공통점을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근데 자, 발신자가 얘기한 거를 수신자는 반밖에 못 알아들었어. 자, 이런 뭐예요? 공통점을 나누어 갖긴 했는데 일부만 나누어 가진 거죠. 여기에서 의사소통의 뭐예요?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발신자가 A, B 뭐 이렇게 A, B를 얘기했는데 수신자는 A만 알아들었다. 그럼 의사소통이 잘 된 게 아니죠. 자, 이런 거를 갖고 있다는 게 의사소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이란 조금 더 의사소통 의미를 조금 깊이 자세하게 좀 해봅시다.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죠? 나 혼자만 아닌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 그리고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전달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면, 그죠? 의사의 전달, 어떤 표현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 자, 발신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신자가 알아들었어요?
피드백을 하죠.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너 알아들은 거 맞아? 나는 그렇게 그렇게 못 들었는데 이런 뭐예요? 피드백에서 의사선생 잘 안 된 거죠. 그럼 다시 얘기. 자, 다시 얘기할게. 잘 들어봐. 내가 이런 거 의사 전달했어. 알아들었습니까? 이거 말이죠. 알아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공통의 의견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라고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피드백을 거쳐야 돼요. 상호작용이 뭡니까?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피드백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피드백을 왜 한다? 검사하려고. 내가 얘기한 거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검증해 보는 거죠. 이게 피드백이죠. 그러니까 상호 교류죠. 얘기하는 사람 따로 있고 듣는 사람 따로 있고 끝 1차적인 거죠. 이건 신호가 그냥 전달된 건데요. 피드백이 없으면 상호 전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의사 전달은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개인과 집단이 정보, 감정, 사상, 의견 등을 전달했어요. 발신자가 정보, 감정, 사상, 의견들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자, 나는 감정 전달, 사상, 의견들을 전달했어. 끝. 여기까지는 의사소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럼 일차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검사를 한번 해봤어. 피드백을 해봤더니 50%밖에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또 한번 반복을 합니다. 검사를 해봤어요. 그 80%밖에 안 됐어요. 그럼 다시 나머지 못 알아듣은 거 다시 뭐예요? 3번 상호작용을 했죠. 그랬더니 피드백 해봤더니 전달이 완벽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의사소통 끝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3차, 4차 알아들을 때까지 합니까? 거의 1차로 끝나죠. 1차로 끝나고 발신자는 나는 얘기 잘했어. 저 사람들 나처럼 받아들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정작 1차에서는 50%밖에 거의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시 번복을 해서 완벽하게 알아들었나까지 해야 이 모든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수업 시간 지금 20분, 30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분, 40분 제가 얘기하는 거 한 번에 끝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100% 알아들었다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과제를 보고, 그죠? 100%다 이게 정리를 잘했으면 잘 알아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과제를 보면은 반밖에 정리 안 한 사람, 반의 반만 정리한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은 제가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피드백 과정을 통틀어 의사 전달 과정,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워요. 제가 수업을 2번, 3번 강의 하나 갖고 2번, 3번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직장생활에서 의사소통이란 어떤 걸까요? 직장생활에서 있어서 의사소통이란 공식적인 조직 안에서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그쵸? 자, 공식적인 직장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은 공식적입니다. 공식적이라는 건 뭐예요? 형식을 갖추어야지 돼요. 그쵸? 형식을 갖추어서 서론, 본론, 결론. 자,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뭐부터 어렵죠. 일단 공식적 의사소통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직장생활에서 의사소통이랑 공식적인 조직 안에서 의사소통을 얘기한다.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보를 전달해서 설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직장의 목표는 뭘까요? 목표 달성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조직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조직의 기준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조직이라는 거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되고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왜 조직을 합니까? 왜 모여야 돼요?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 이상이 모였습니다. 공통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뭘까요? 자, 사회기업이라고 하면은 공동의 목표가 뭐예요? 사회 공헌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예요? 그냥 사기업, 공기업 이런 데 들어가고 싶죠. 자, 사기업, 공기업에 들어가면 거기에 목표는 뭘까요? 그죠?
이윤 추구예요. 그쵸? 돈을 벌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업을 왜 가지려고 해요? 월급 그쵸? 받으려고 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직업의 대가가 뭡니까? 그쵸? 급여, 임금, 그쵸? 월급, 급여, 그쵸? 돈 벌려고 이게 목표가 되겠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업도 자 모였어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어야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주고 급여를 주게 하겠죠. 돈도 안 벌리는데 계속 마이너스로 운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조직, 공기업, 사기업의 목표는 뭡니까? 이윤 추구가 되겠죠. 자, 이윤을 추구하려면 뭐 해요? 그 공기업, 사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그 생산성을 높여야 이윤 추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는 뭐다? 생산성을 높이는 거겠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누구의 사기? 자, 조직원들의 사기. 으쌰으쌰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거 사기 진작이죠. 그죠? 아유 이거 일하면 뭐해? 뭐 맨날 똑같은 일. 아유 이거 해도 뭐 해도 그 월급 열심히 해도 그 월급 열심히 안 해도 그 월급 이러면 여러분 생산성 높아질까요? 아니죠. 우리 목표 달성 힘쓰는 우리 부서 이거 열심히 해서 목표 달성 반드시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 거거든요. 사기를 인작시키고 정보를 듣는 어떤 정보? 생산성 향상을 높이는데 목표 달성할 수 있는데 그 정보겠죠. 그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목적.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과제를 왜 정리해야 되는지 그죠? 뭔가 왜 해야 될까요? 뭔가 해야 되는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여러분 열심히 하겠죠. 제가 왜 해야 될까요? 그죠? 출석 인정을 한다. 자, 과제를 제출해야 출석 인정을 합니다. 아, 그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게 뭡니까? 설득이죠. 자, 이런 과정이 뭐다? 의사소통이다. 그쵸? 직장생활에서 의사소통의 목적은 뭐다?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다? 직장생활에서 의사소통의 목적이다.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직장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뭘까요? 중요성. 그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핵심 기능, 그죠? 직장생활의 목표는 제일 누가 뭐래도 지금 공동의 목표는 뭐예요? 목표, 그 회사만의 달성하려는 목표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또 타인의 생각과 느낌, 사고를 이해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그죠? 자, 타인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말 한마디 안 하고 글로 표현도 안 하는데 내가 그 사람 생각을 알 수 있다? 어휴, 이건 신밖에 모르죠. 그 사람 생각은 신밖에 몰라요. 신도 그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나한테 얘기해라. 너의 생각을 얘기해라. 말로 해라 하잖아. 신도 말하라고 해요. 그럼 말 안 하고 글로도 표현하고 가만히 있으면 타인의 생각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죠. 그죠? 근데 생각과 느낌, 사고를 이해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유일한 수단 말로 표현하고 그 사람 생각과 느낌 뭘로도 할 수 있어요. 표정으로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목소리로도 할 수 있죠. 목소리 톤으로도 할 수 있죠. 기분이 좋다 나쁘다 목소리 톤으로도 할 수 있죠. 이런 느낌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언어, 비언어 이런 수단이 있단 말이죠. 의사소통은 이런 타인의 생각과 느낌, 사고를 이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의사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죠? 자, 직장 생활에서 필수임의 대인관계 기본이다. 자, 의사소통을 잘 못해서 대인관계가 나빠질 수 있죠.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자, 뭐예요? 대인관계가 나쁘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의사소통의 방법이 잘못돼서 그 사람이 오해를 해버렸다. 내가 그 사람이 말한 의사소통의 방법이 틀렸다라고 알면 뭐에 바꾸면 되겠죠. 근데 의사소통의 방법이 되게는 모르죠.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힘든 거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직장생활에서 필수이며 대인관계가 기본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후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의사소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하고 알려드리면 그런 것들 좀 터득하고 좀 인지해 뒀으면 좋겠어요. 자, 직장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 네 번째. 서로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좁혀주며 선입견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다. 뭡니까? 상대방하고 나하고 생각의 차이를 들어보니까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커. 그쵸?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막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선입견이 또 되게 커요. 이거를 줄여주고, 그쵸? 제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그 사람과 나하고 많이 얘기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얘기하고는 게 뭐다? 의사소통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 생각은 이래. 네 생각은 이렇구나. 근데 이건 이런 거 아니었어? 아니죠. 이건 이거죠. 아, 그래? 자꾸 얘기해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이해하고 내 생각을 알려주고 이해시키고 이 과정을 오래 해야지만, 그죠? 오류를 좁혀주고 차이를 좁혀주고 선입견을 줄여주고 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 나니 이거, 너는 그거? 그럼 너는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절대 이거 수평선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마음을 열고 나도 열고 자꾸 소통을 해봐야 줄여주고 제거할 수 있는 거다. 아시겠죠? 또 직원의 능력은 곧 의사소통의 능력이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직원의 능력, 나의 능력, 실무 능력, 업무 능력, 업무의 성과.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성과를 얼마나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조직은 조직의 성과가 중요하지 개인의 성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조직의 성과는요 아주 느려요. 그죠? 그래서 분기에 좀 나올 수 있고 반기에 나올 수 있고 연말에 나올 수 이런 건데 그죠? 근데 직원의 능력은 뭐다? 의사소통은 뭐예요? 그때 그 순간 매 순간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능력은 직원 개인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단순하게 인사도 여러분 의사소통이죠. 상대방하고 나하고 대인관계 첫 그 스타트가 인사거든요. 근데 인사를 안 하고 스킵하고 일만 잘한다? 신입사원에서는요, 점수 50%도 확 깎입니다.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업무 능력이라 치지도 않아요. 뭐예요? 인사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막 인사를 볼 때마다 10번 만나면 10번 인사해. 이러면요, 점수가 신입사원 너무 인사 잘한다. 너무 사람이 됐다. 인사 너무 잘한다. 일도 잘할 것 같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직원의 능력은 뭐다? 의사소통의 능력이다. 그쵸? 그래서 자, 의사소통 능력 제일 중요하니까 수업 첫째 시간 하자마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죠. 의사소통 능력.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시 올바른 태도. 올바른 태도. 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방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걸 왜 생각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소통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표현력대로. 그죠? 근데 상대방은 기분 나빠하는 표정, 뭐가 잘못됐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핑계 대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방법 중에 뭔가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의사소통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부터 고려해야 돼요. 자, 자,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있죠. 좀 카페도 못 가고, 그죠? 집에서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소통할 때 내 그 형제나 자매나 부모님이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분들의 내가 얘기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를 고려하면서 얘기하라는 거죠. 그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내 동생이, 언니가, 오빠가, 누나가, 형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까지 고려하라는 게 뭐예요? 의사소통의 태도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의사소통의 방법을 알으셨으니까 지금 당장 실행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또 하나, 의사소통이란 다른 이해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의미와 이해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의 언어 또는 문서 그리고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해 상호 노력하는 과정이다. 그죠? 아까 상호 교류라고 했잖아요. 상호 노력해야 돼요. 상호 노력. 또 일방적으로 말하기가 되지 않도록 의사소통의 정확한 목적을 알고 의견을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견을 나눈다가 뭐예요? 내가 얘기했어. 그럼 상대방이 알아들었는지 한번 점검도 해보고, 상대방이 내 의도대로 이해를 했는지 점검해보고,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난 그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 다시 앉아서 다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기분 나빴어? 어떤 게 기분 나빴는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얘기해 줬어. 그런 게 기분 나빴구나.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닌데 내가 그렇게 표현한 거 정말 미안하고요. 나는 이런 의미였어요. 오해를 풀고 상대방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다시 이해하고 뭐예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 아시겠죠? 음.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수업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시 올바른 태도. 자,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수업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수업의 그 운영 방법 이런 거 정리 안 하셔도 되고요. 의사소통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이 내용만 첫 주차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